제7군단 사령부의 드넓은 연병장 위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다가올 취임식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고 곳곳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알리는 화려한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축제 분위기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의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이서윤은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는 VIP 입구가 아닌 인적이 드문 후문 쪽에 정차한 낡은 검은색 세단에서 조용히 내렸다. 그녀는 화려한 환영 인파보다는 군대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에 일부러 보안 요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입하듯 들어왔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와 짙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험 있는 삼성 장군이라기보다는 그저 부대를 방문한 평범한 민간인 학자처럼 보였다.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숙련된 솜씨로 주변 경계 태세를 훑어보았다. 서윤은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어떠한 팡파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령관을 위해 잘 포장된 허상이 아닌 기지의 날 것 그대로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초의 균열을 먼저 파악하고 그 위에 견고한 요새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서윤이 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온 철칙이자 방식이었다. 그녀가 대연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군화가 땅을 울리는 소리 대신 리셉션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민간 직원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최고급 와인과 갓 구운 고기 냄새가 서비스 복도를 타고 진하게 풍겨왔다. 서윤은 고함을 지르는 군수 장교들과 케이터링 직원들 사이를 유령처럼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는 병사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관찰하며 누가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있고 누가 단지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에게 있어 이런 사소한 풍경들은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메인 홀입구 근처에서 취사 지원을 나온 앳된 일병이 최고급 빈티지 레드 와인이 담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피로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가 급하게 달려오는 장교를 피하려 몸을 트는 순간 낡은 카펫의 모서리에 군화발이 걸리고 말았다. 서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병사의 손을 떠난 와인 상자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위태롭게 기울어지며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요란한 파열음이 분주했던 복도의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수십 병의 와인이 산산조각 나면서 붉은 액체가 대리석 바닥과 근처에 쌓여있던 하얀 식탁보 위로 핏물처럼 튀어올랐다. 젊은 병사는 자신의 실수가 초래한 끔찍한 광경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관리자가 달려와 호통을 치기도 전에 서윤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은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이성보다 공경에 처한 부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인의 본능에 더 빠르게 반응했다. 서윤은 값비싼 코트 자락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깨진 병에서 흘러나온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숨 쉬어라 일병.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병사의 귓가에 닿았다. 당황하면 유리 조각에 더 깊게 베일 수 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나라. 그녀는 큰 파편 하나를 집어들며 안전하게 잔해를 치우는 시범을 보였고 그녀의 침착함은 주변의 히스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로 그 순간 대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거만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박 준장의 부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을 자처하는 최미란이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처럼 등장했다. 부사관의 1년치 연봉보다 비싼 화려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은 밖에서 들려온 소음 때문에 불쾌함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기지 내에서 우아함이나 덕망이 아닌 날카로운 독설과
남편의 계급을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는 권위적인 태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미란의 눈은 바닥에 널브러진 붉은 와인 자국과 그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있는 낯선 여자를 향해 고정되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수수한 옷차림을 한 채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미란에게 그저 고용된 일용직 도우미로 보일 뿐이었다. 짙게 화장한 미란의 얼굴 위로 경멸과 혐오가 물결치듯 번져나갔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지휘관을 본 것이 아니라 감히 남편의 중요한 행사를 망쳐버린 둔하고 멍청한 청소부를 보았고, 혀를 차는 소리는 주변의 속삭임을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어머, 이게 무슨 난리야.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가왔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는 해. 도대체 인력업체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그녀는 손에 유리 조각을 든 채 막 일어서려는 서윤을 향해 잘 손질된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눈앞의 여자는 감히 자신과 같은 공간에 숨쉬는 것조차 불쾌한 하등한 존재라고 단정 지어졌다. 서윤은 손에 든 유리 조각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미란을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조직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 위협 요소로 분석하며 차갑게 응시했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단 한마디로 이 여자의 오만함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타고난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 썩은 부위가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장군의 부인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그 장군은 병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부주의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젊은 병사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미란의 분노는 그를 향하지 않고 서윤에게 집중되었다. 너는 뭐하니 멍하니 서서 내 얼굴만 쳐다보면 이 난장판이 해결되니. 미란은 서윤이 즉각적으로 굽실거리지 않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듯 소리쳤다. 당장 무릎 꿇고 닦지 못해 내 남편이 오기 전에 이 꼴을 다 치워놓란 말이야. 저 비싼 와인값은 네 급료에서 다 제할 줄 알아. 서윤은 미란의 독설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키는 미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범상치 않았다. 그러나 분노에 눈이 먼 미란은 그 압도적인 아우라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서윤은 병사를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조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유리가 많아 위험하니 장비를 가져와서 치우는 게 맞습니다. 손으로 닦으라니요.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서윤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은 미란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뭐 가혹,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미란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들었어.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려 드는 거 봤냐고. 그녀는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냅킨 뭉치를 집어들어 서윤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다. 하얀 냅킨들이 서윤의 어깨와 가슴에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잔말 말고 닦아. 이건 명령이야.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냅킨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부사관들은 숨을 죽였고 당사자인 일병은 너무 놀라 입조차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모욕감이 치밀어 오를 법도 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냅킨 하나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복종이 아닌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는 대신 허리를 숙여 와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굴욕을 감내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적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맹수의 웅크림과 같았다. 미라는 서윤이 자신의 기세에 눌려 복종했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진작 그럴 것이지. 꼭 험한 꼴을 봐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때 멀리서 검은색 정복을 입은 무리가 급하게 복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선두에는 서윤의 오랜 부관이자 충직한 그림자인 김대령이 있었다. 그는 사령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영접을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다. 자신의 주군이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존경받는 지휘관인 이서윤이 일개 준장의 부인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광경은 김대령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며 당장이라도 미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김대령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려던 찰나 바닥을 닦던 서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다. 선글라스 너머로 전해진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차가웠다. 멈춰라. 개입하지 마라. 수십 년간 전장을 함께 누비며 맞춰온 호흡 덕분에 김대령은 그 찰나의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것은 사령관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고함을 억지로 삼키며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다. 서윤은 김대령이 멈춰선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바닥의 얼룩에 집중했다. 붉은 와인은 마치 핏자국처럼 흰 천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붉은 얼룩이 오늘 밤 이 오만한 부부의 경력에 남게 될 씻을 수 없는 오점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미라는 자신의 뒤에서 살기를 띠고 멈춰선 김대령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훈수를 두고 있었다. 거기 구석도 꼼꼼히 닦아. 냄새 안 남게 확실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미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일 처리가 영돈 뜬 게 내 남편한테 말해서 인사과에 얘기 좀 해야겠어. 이런 날에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쓰다니. 서윤은 묵묵히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름이라 글쎄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아주 자주 듣게 되실 테니까요. 서윤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뼈 있는 경고는 예리했다. 미라는 서윤의 당돌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곧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말장난이야.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짜증스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시간 없어. 다 닦고 나면 저기 로비에 있는 화환 리본들도 삐뚤어진 거 없는지 확인해. 손님들 오시기 전에 완벽해야 하니까. 그녀는 서윤을 개인하녀 부리듯 지시를 내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꼿꼿한 자세로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정막과 바닥에 남은 붉은 얼룩뿐이었다. 최미라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는 이서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기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리는 것은 권력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달콤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구두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서윤의 작업 속도를 재촉했고 주변을 지나가는 병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도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을 즐겼다. 서윤이 묵묵히 붉은 와인 자국을 닦아내는 동안 미라는 마치 감독관이라도 된 양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불만을 토로했다. 거기 좀 더 힘을 줘서 닦을 수 없어. 팔에 힘이 하나도 없네. 밥은 먹고 다니니? 미란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은 한복과 어울리지 않게 거칠고 날카로웠다. 오늘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네가 상상이나 하겠어. 그분들이 밟을 바닥에 얼룩 하나라도 남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녀는 서윤이 단지 바닥을 닦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묘하게 거슬린다고 생각했다. 보통의 고용인들이 보이는 비굴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서윤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젖은 냅킨을 손에 쥔 채 잠시 동작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와인 얼룩은 거의 지워졌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조리함과 오만함의 얼룩은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닥은 거의 다 닦았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아까 그 병사는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부하를 아끼는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적인 방어였지만 미란에게는 건방진 참견으로 들렸다. 뭐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위로 치솟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과장된 몸짓을 취했다. 일개 청소부가 이제는 군 기강까지 논하네. 내가 그 병사를 영창에 보내든 칭찬을 하든 그건 내 권한이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미라는 서윤의 말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에게 있어 군대는 남편의 소유물이었고 따라서 그 안의 모든 병사와 직원들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다. 그때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장교 부인들 몇 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미라는 관객이 생기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박 여사님, 최 여사님,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새로운 일용직인데 말대꾸하는 꼴 좀 보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기본 교육이 안 되어 있다니까. 부인들은 미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킥킥거렸고 서윤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흥미롭지만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서윤은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다. 그녀의 시선은 미란을 넘어 그 뒤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불만과 수치심이 서려 있었지만 감히 사모님들의 유의를 방해할 용기는 없어 보였다. 서윤은 이 썩어 빠진 분위기가 단순히 미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계급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곳의 병든 문화였다. 미란은 서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얼굴을 찌푸렸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나 존경이 아닌 마치 훈육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차분한 관찰자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상한 미라는 주변에 있던 카트에서 더러운 걸레를 하나 집어들었다. 눈빛이 그게 뭐야?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녀는 예고도 없이 축축하고 더러운 걸레를 서윤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여기서 쓰레기를 치우러 온 거지. 나를 평가하러 온 게 아니야. 걸레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서윤의 트렌치 코트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러운 물기가 베이지색 코트에 흉한 자국을 남겼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내려다보았고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미란과 그녀의 남편인 박준장에 대한 인사 파일이 빠르게 검색되고 있었다. 사모님.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서늘해져 있었다. 군인의 가족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남편분을 돕는 길입니다. 이런 행동이 박 준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녀의 말은 정중한 어조를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미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예리한 비수와도 같았다. 미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건방진 여자가
미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남편 이름을 입에 올려.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 그녀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었고 옆에 있던 다른 부인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말리기 시작했다. 진정해요, 최 여사. 저런 천한 여자랑 말 섞어봐야 우리 경만 떨어져요. 하지만 미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의 도끼는 서윤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서윤은 미란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며 옷에 묻은 오물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판단은 끝났다. 그녀는 박준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서윤이 자리를 뜨려 하자 미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디가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미란은 서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윤에게 모욕감을 주어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 저기 로비에 있는 꽃병들 물이 다 말랐더라. 가서 물 채워 넣어. 지금 당장 그것은 터무니없는 트집이었고 유치한 보복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었다. 그리고 꽃꽂이 모양도 엉망이야. 다시 예쁘게 꽂아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서윤은 미란의 유치한 명령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삼성 장군에게 꽃병물을 갈아오라니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 연극을 조금 더 지속하기로 결심했다. 박준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꽃병을 손보도록 하죠.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미란을 지나쳐 로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란은 승리감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었다. 봤지, 저런 것들은 처음부터 길을 꺾어놔야 말을 듣는다니까.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부대 기강을 잡겠어. 다른 부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미란의 비위를 맞췄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도 약간의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미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들도 내심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들의 진급을 위해 일성 장군 부인의 비위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로비로 향하는 복도는 연회장 입구보다 한산했다. 서윤은 걷는 동안 자신의 트렌치코트 깃을 바로 세우며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리했다. 걸레에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의 분노가 더 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트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며 머릿속으로 다가올 취임식 연설문의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원고에 적혀있던 상투적인 격려의 말들은 모두 지워버려야 했다. 지금 이 부대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개혁이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김대령이었다. 그는 서윤이 다가오자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 상황 제가 개입했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죄송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관이 겪은 수모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윤은 김대령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진정하게 김대령.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었지.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준장의 부인이 저 정도라면 박준장 본인의 지휘 스타일도 짐작이가.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지휘관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수술의 시작이 될 거야. 그녀는 꽃병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령관님 정말로 저 여자의 명령대로 꽃병물을 갈아오실 생각입니까? 김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서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왜 안 되겠나, 장군이라고 해서 꽃을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지. 게다가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위장은 없어. 박준장이 도착할 때까지 나는 완벽한 일용직 아줌마가 되어 있을 거네. 그녀는 김대령에게 눈짓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우아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로비 중앙의 화려한 꽃장식 앞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거대한 꽃병 앞에 서서 시들어가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화려해 보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생기를 잃은 꽃들은 마치 거칠에만 치중한 이 부대의 현재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작전 지도를 그리는 지휘관처럼 진지하고 예리했다. 잠시 후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장이 도착한 것이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웅장한 군화 소리와 함께 박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요란스러웠고 주변에는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정복과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하나는 그가 이 구역의 제왕임을 과시하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시로 넥타이를 매만지거나 소매깃을 정리하며 곧 도착할 신임 군단장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로비의 화려한 장식들을 훑으면서도 정작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물지 않았다. 최미라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연극 배우처럼 표정을 바꾸며 한달음에 달려갔다. 방금 전까지 서윤에게 쏟아부었던 표독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교태 섞인 미소와 함께 남편의 팔짱을 꼈다. 여보, 왜 이제야 와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직원들이 하나같이 멍청해서 내가 일일이 다 지시해야 했다고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총책임자라도 된 양생색을 내며 자신의 노고를 치하해 달라는 듯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과장되어 있었다. 박준장은 아내의 투정을 익숙한 듯 받아주며 가볍게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의전 준비는 확실해. 신임 군단장님이 워낙 깐깐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야. 실수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는 아내의 불평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는 로비 한 구석에서 꽃을 만지고 있는 서윤 쪽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그저 배경의 일부인 자벽부로 인식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가치가 오직 계급장으로만 판별되는 듯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김대령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이서윤 장군과 함께 전장과 사선을 넘나들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였다.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도 작전이 실패할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녀는 언제나 병사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진정한 리더였다. 그런 영웅이 고작 저런 허영심 가득한 자들에게 하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김대령의 기억 속 이서윤은 언제나 강인하고 고결한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부하들에게 돌릴 줄 알았고 가장 위험한 임무에는 늘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평화로운 후방 부대에서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자들이 그녀를 하녀 취급하고 있었다. 김대령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준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감히 고개를 쳐들고 쳐다볼 수조차 없는 분이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은 목숨보다 무거웠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서유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대령의 살기를 감지했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꽃꽂이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빨랐다. 시들어가던 꽃들은 그녀의 손을 거치며 불필요한 가지가 천해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아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이 부대에 행할 개혁을 예고하는 듯한 은유적인 행위였다. 그녀는 꽃을 다루면서도 귀를 열어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다. 로비에 모여든 장교 부인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있어 살아있는 정보의 보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이 여자라면서요. 별 셋이나 달았다는데 독한 노처녀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겠어요. 한 부인이 샴페인 잔을 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가 설쳐봐야 얼마나 하겠어. 우리 남편 말로는 낙하산이라던데 윗선에 줄을 잘 섰나 봐요. 또 다른 부인이 맞장구를 치며 킬킬거렸다. 그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새로운 지휘관을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존경이나 기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질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서윤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낙하산이라. 그녀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잃어버린 전우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대화를 통해 군 내부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능력보다는 배경을 실력보다는 처세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리였다. 서유는 씁쓸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 썩은 고름을 짜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인사청탁과 뇌물로 넘어갔다. 이번 진급 심사 때 박준장님이 힘 좀 써주신다면서요. 우리 그이가 이번에 꼭 대령 달아야 하는데. 한 부인이 은근슬쩍 미란에게 다가가 아부를 떨었다. 미란은 거만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글쎄 하는 거 봐서요. 우리 남편이 워낙 공사 구분이 확실한 분이라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금품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이었고 공공연한 비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유는 꽃병에 마지막 백합을 꽂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사 구분이 확실하다는 말이 저토록 뻔뻔하게 왜곡되어 사용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감찰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비리 혐의였다. 그때 미란이 다시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기 꽃 다 꽂았으면 이리 와봐. 내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물 좀 가져와. 얼음 띄워서 레몬 조각도 하나 넣고. 미란의 명령은 시종일관 하대하는 말투였다. 그녀는 서윤을 부를 때 한 번도 저기요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오직 야, 너, 거기와 같은 호칭뿐이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알겠다는 표시를 하고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기압을 품고 있었다. 김대령은 멀어지는 서윤의 등을 보며 가슴을 쳤다. 천하의 이서윤이 물심부름이라니 이건 군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주방으로 들어선 서윤은 화려한 로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좁고 더운 공간에서 취사병들과 민간 조리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전쟁 같은 요리를 치르고 있었다. 야, 삼소대장님 오셨다는데 스테이크 더 구워야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위에서 예산 줄였다고 고기 아껴 쓰라잖아.
배고프면 빵이나 먹으라고 해. 병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들은 행사장에 있는 높으신 분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잠시 멈춰섰다. 한 병사가 무거운 식판을 나르다가 미끄러질 뻔한 것을 그녀가 재빨리 잡아주었다. 조심해, 바닥이 미끄럽군. 서윤의 낮은 목소리에 병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병사는 서윤의 눈에서 권위적인 압박감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다. 서윤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줘. 너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짧은 순간 병사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평범한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무게감과 따뜻함 때문이었다. 서유는 물잔에 얼음을 채우고 레몬을 띄우며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다시 상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박준장 부부를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에 가려져 고통받고 있는 이 이름 없는 병사들을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의무였다. 물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로비로 돌아가려는 순간 주방 뒷문이 살짝 열리며 김대령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서윤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다. 사령관님, 정복과 훈장입니다. 차에 두기 불안해서 제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체를 밝히시지요. 더 이상 저들이 사령관님을 모욕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김대령이 건넨 가방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묵직한 가방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30년 군 생활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명예의 상징인 별 3개가 담겨 있었다. 고맙다, 김대령.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무대는 클라이맥스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지. 저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다. 조금만 더 참게, 내 명령이다. 김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는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서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쟁반을 든 채 다시 로비의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곧 연극의 막이 내리고 진짜 현실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물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저들의 오만함을 씻어내릴 심판의 성수처럼 느껴졌다. 로비로 돌아오니 박준장과 최미라는 여전히 다른 장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준장은 거만한 자세로 시가를 태우는 신호를 하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호응하고 있었다. 내가 말이야. 지난번 연합훈련 때 미군 사령관이랑 독대를 했는데 말이지. 그의 허풍은 끝이 없었다. 서윤은 그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쟁반을 내밀었다. 주문하신 물입니다. 사모님. 미라는 대화를 끊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돌아보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물 하나 떠오는데 한 세월이야. 얼음은 제대로 넣었어. 그녀는 쟁반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쏘아붙였다. 센스하고는 내가 레몬은 얇게 썰라고 안 했나.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컵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물맛이 왜 이래? 수돗물 받아온 거 아니야. 박준장이 아내의 눈치를 보며 거들었다. 여보, 왜 그래? 기분 상하게. 저런 하찮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오늘 같은 좋은 날에 그는 서윤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손을 휘저었다. 가서 내 눈에 안 띄게 구석에 박혀 있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박준장의 말은
결정타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한 인간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기억해두겠다, 박준장. 당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유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검증은 끝났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도 자비를 베풀 이유도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응징과 정의 구현뿐이었다. 그때 행사장 안에서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신임 군단장님의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행사장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박준장의 팔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걸음을 옮겼다. 자가요 여보,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지. 그 여자 군단장 얼굴이나 한번 자세히 보자고. 얼마나 독하게 생겼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손에 든 트레이를 옆에 있던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모두가 행사장으로 들어간 텅 빈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유는 김대령이 숨어있던 비상구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낡은 트렌치코트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인 대한민국의 육군 중장 제7군단 사령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군대의 북소리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투였다. 그리고 이서유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천 개의 빛 조각들이 대연 회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지며 눈부신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제7군단 사령부의 메인홀은 대한민국 군대에 내로라 하는 고위 장교들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실내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메웠지만 그 우아한 겉모습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임 군단장 이서윤 중장에 대한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연회장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칵테일 잔을 기울이며 전설적인 철의 여인에 대해 속닥거렸다. 누군가는 그녀가 최전방에서 북한군 특수부대를 괴멸시킨 작전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고, 누군가는 그녀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다. 그녀가 부임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아니라고 평화로웠던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박준장은 연회장 중앙에 위치한 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초조한 듯 연거푸 물을 들이켰다. 그는 자신의 군복 상의에 달린 약장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강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옆에 앉은 최미라는 남편의 불안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부인들에게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은근히 과시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머,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우리 그이가 진급 기념으로 미리 선물해 준 거라니까요. 그녀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다. 이봐 최 여사, 좀 조용히 해. 곧 군단장님이 오실 시간이야. 박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아내를 타박했지만 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군단장도 사람인데 우리가 잘 보이면 그만이지. 내가 오늘 그 여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화장품 세트도 준비해 놨다고요. 미라는 뇌물과 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대 계급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일 뿐이었다. 그때 연회장 구석진 곳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던 서윤의 모습이 미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서윤은 직원들이 놓친 테이블 세팅을 바로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미란에게는 몹시 거슬렸다. 아니, 저 여자가 아직도 안 갔어. 분위기 깨게 왜 저기서 얼쩡거리는 거야. 미란은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보, 저 여자 좀 봐요. 아까 나한테 대들었던 그 청소부예요. 당신이 가서 확실하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박준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의 군화 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는 서윤의 등 뒤로 다가가 굵직한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거기 잠깐 나 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상대를 하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박준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에 박준장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일개 고용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치고는 너무나 묵직하고 예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계급장을 떠올리며 우월감을 되찾았다. 자네가 내 아내에게 불손하게 굴었다고 들었네. 감히 장군의 부인에게 말대꾸를 하다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가. 박준장은 손가락으로 서윤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태도를 보여. 내 한마디면 자네 같은 건 이 지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당장 가서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내 너그러이 용서해 주지. 그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서윤의 굴복을 기대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자 박준장은 더욱 어깨를 펴고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 서윤은 박준장의 손가락질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박준장의 귀에 꽂혔다. 별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억압하기 위해 그 어깨 위에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서윤의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의 본분과 명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고 박준장의 양심을 정통으로 찌르는 일격이었다. 박준장은 서윤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장군에게 훈계를 하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압감 때문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네가 미쳤구나.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미란이 참지 못하고 달려왔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당장 헌병을 불러서 끌어내라고요. 그녀는 악을 쓰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너, 내가 경고했지. 오늘 제삿날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미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박준장은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윤은 광분하는 미란과 당황한 박준장을 번갈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더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의 밑바닥까지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헌병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 발로 나가드리지요. 서윤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장군님 그리고 사모님 부디 오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밤은 생각보다 깁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박준장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은 경고를 넘어선 일종의 선고와도 같았다. 박준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다. 재수없게. 얼른 꺼져. 박준장은 손을 휘저으며 서윤을 쫓아냈다. 서윤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의 그것이었지만 그림자는 거대한 거인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이 사라지자 미라는 씩씩거리며 부채질을 해댔다. 아유, 저런 천한 것 때문에 기분 다 잡쳤네. 여보, 나중에 저 여자 신상 파악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박준장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알겠어. 진정해. 사람들 보잖아.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방금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웅장한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내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7군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무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다. 박준장과 미란도 서둘러 자신들의 지정석인 VIP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들의 자리는 무대 바로 앞 가장 잘 보이는 상석이었다. 미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시 우아한 사모님 모드로 돌아갔다. 여보, 넥타이 좀 똑바로 해요. 군단장님 오시면 제일 먼저 인사드려야지. 그녀는 방금 전의 추태는 까맣게 잊은 듯 새로운 권력자를 맞이할 준비에 들떠 있었다. 박준장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를 주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사회자는 엄숙한 목소리로 신임 군단장의 양력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오늘 취임하시는 이서윤 중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특수전사령부 작전처장 제3보병 사단장을 역임하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화려한 경력이 나열될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박준장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대단하군, 소문대로야. 저런 분 밑에서 일하게 되다니 줄만 잘 서면 나도 소장 진급은 문제 없겠어. 그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무대 뒤편 대기실 서윤은 낡은 트렌치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대령이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정복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준비되셨습니까? 김대령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호령하는 맹수의 눈빛이었고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서윤은 정복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어깨 위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은 단순히 계급을 나타내는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책임과 명예의 무게를 상징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가자. 가서 저들에게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자. 서윤의 목소리에 김대령은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제7군단의 새로운 지휘관 이서윤 중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무대 뒤편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박준장과 최미라는 목을 길게 빼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문 뒤에서 걸어 나올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꿈에도 모른 채 문이 완전히 열리고 실루엣 하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또각. 군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그 실루엣을 비추는 순간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미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이 서서히 벌어지며 경악에 찬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믿기 힘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가 연회장에서 사라진 직후 행사장 뒤편의 준비구역은 작은 혼란에 휩싸였다. 행사 진행을 담당하던 용역업체 매니저는 서윤이 있던 자리를 찾아왔지만 그곳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와인 자국과 정갈하게 꽂힌 꽃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 아까 그 아줌마 어디 갔어? 일당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증발이라도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호련히 사라진 그녀의 존재는 분주한 스태프들 사이에서 기묘한 미스터리로 남겨졌다. 아무도 그 아줌마가 지금 이 거대한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VIP석 가장 앞줄에 앉은 최미라는 언제 불쾌했냐는 듯 다시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내 얼굴 괜찮아요. 아까 그 천한 여자 때문에 인상 썼더니 주름 생겼을까봐 걱정이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곧 새로 올 군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박준장은 아내의 호들갑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무대 중앙에 고정했다. 그의 손바닥은 긴장으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는 바지춤에 손을 문지르며 초조함을 달랬다.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고조되며 신임 군단장의 업적을 나열하고 있었다. 이서윤 중장님은 작전 사령부 시절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신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특히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덕장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소개 멘트가 흘러나오자 박준장은 옆자리의 동료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들었지, 인권을 중요시한대. 역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분인가 봐. 우리 같은 지휘관들을 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는 자신이 방금 전에 저지른 인권 유리는 까맣게 잊은 채 아전인 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을 비추는 핀 조명만이 강렬하게 빛났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으며 장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 입구를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호기심,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미라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기대에 찬 눈빛을 반짝였다. 그녀는 상상했다. 자신과 남편이 신임 군단장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른 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 짜릿한 순간을. 그 달콤한 상상은 그녀의 오만함을 더욱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드디어 육중한 무대 뒤편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어둠 속에서 제복을 입은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또각또각 군화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이었다. 역광을 받아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 그 인물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중압감을 풍기며 무대 중앙으로 다가왔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의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번쩍였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군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가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박준장 역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시선은 군단장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강렬한 조명 때문에 실루엣만 보일 뿐 정확한 이목구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와,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저게 진짜 장군의 기백인가.
그는 군단장의 위험에 압도되면서도 어떻게든 눈도장을 찍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옆에 있던 미란도 엉거주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툭 치며 저분이야 정말 멋있다 라며 감탄했다. 이서윤은 단상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힘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선글라스를 벗고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그 시선이 VIP석을 훑고 지나갈 때 공기의 흐름마저 바뀌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서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짧은 정적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단상에 선 서윤의 얼굴이 마침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비춰졌다. 선명한 화질의 화면 속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 로비에서 걸레질을 하고 물을 나르던 바로 그 아줌마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낡은 트렌치 코트 대신 화려한 정복을 입고 있다는 점과 수수했던 민낯 대신 강인한 지휘관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스크린을 바라보던 최미란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설마,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그녀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필사적으로 합리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스크린 속의 군단장은 미란이 냅킨을 던지고 걸레를 던졌던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미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들고 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옆에 서 있던 박준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사고 회로가 정지해 버렸다. 이게 무슨 그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서유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제7군단장 이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란과 박준장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주변의 환호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숨막히게 했다. 서유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바로 앞줄을 응시했다. 정확히 박준장과 최미란이 서 있는 그곳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여유로웠다. 취임사에 앞서 오늘 제가 이 부대에 도착해서 겪은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윤의 발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박준장 부부만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지옥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서윤 중장은 단상 위에서 천천히 청중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장내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과 내빈들은 숨을 죽인 채 신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몇 시간 전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바닥을 닦던 여인이 지금 군단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자 반전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가장 앞줄에 앉아 사색이 된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미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을 졸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스크린 속의 얼굴과 단상 위의 실물.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 청소부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며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녀의 남편 박준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정복 셔츠를 적셨고 심장은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단두대 앞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오늘 행사장 바닥이 참 미끄럽더군요. 서윤의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실수로 와인이 쏟아졌을 때 우리는 그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밟고 모욕해야 합니까?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 시선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미란의 가슴에 꽂혔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쓰레기를 치우러 왔으면 청소나 하라고 말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임 군단장에게 그런 막말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이었다.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또한 꽃병에 물을 갈아오라거나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집에 못 간다는 명령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며 미란이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다. 여기는 내 말이 곧 법이니까.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최미란은 흡하고 숨을 들이켜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고 자신의 오만함이 전 군단원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의 시선이 이번에는 박준장에게로 옮겨갔다. 박준장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남편 되시는 장군님께서는 제게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셨지요. 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박혀 있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서윤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부대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층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고발하는 통렬한 선언이었다. 이제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준장 부부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심에서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저 사람이었어. 세상에 군단장님한테 갑질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준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더 이상 핏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장성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그머니 그들과 거리를 벌렸다. 서윤은 다시 정색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연단을 내리쳤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7군단 내의 모든 악습과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천둥처럼 장내를 울렸다. 연설을 마친 서윤은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박준장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철수 준장, 그리고 최미란 씨, 그녀가 실명을 거론하자 두 사람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내 집무실로 오십시오. 단 1분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명백한 소환 명령이었다.
서윤은 차갑게 돌아섰고 군악대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멜로디는 박준장 부부에게 장송곡처럼 들렸다. 서윤이 단상을 내려오자 김대령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녀를 호위했다. 사령관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대령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청소는 이제부터지.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 뒤에는 넋이 나간 채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박준장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처참했다. 이것은 오만이 불러온 필연적인 비극의 서막이었다. 제7군단 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화려했던 취임식장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이곳에는 살얼음판 같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박철수 준장과 최미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박 준장은 계속해서 마른 입술을 핥으며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고 최미란은 손수건을 쥐어짜듯 비틀며 바닥만 응시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교환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문 밖에 서 있는 헌병들의 그림자가 불투명 유리 너머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적당히 좀 하지. 왜 거기서 난동을 피워? 박준장이 참지 못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힐난했다. 미라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다. 뭐라고요? 당신이 평소에 기을 살려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옆에서 거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 말아요. 두 사람의 속삭임은 비열하고 추악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의 부부에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다가올 처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이었다. 그때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이서윤 중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두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김대령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의 뒤에 섰다. 서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침묵을 유지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박준장 부부에게는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은 안경을 벗어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비하면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최미라는 참지 못하고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장군님을 몰라 뵙고 저희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의 비굴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미란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 당신이 짓밟은 그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당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당신은 오늘 단순히 저에게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군인의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오만과 잔인함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서윤의 일침에 미라는 할 말을 잃고 흐느꼈다. 이번에는
박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제가 아내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군 생활 30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호소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박준장 앞으로 던졌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는 박준장의 비리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인사, 청탁, 군수품 횡령 부하들에게 받은 뇌물 리스트까지.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충성. 당신의 충성은 국가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향해 있었더군요. 서윤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것들은 김 대령이 지난 몇 달간 내사하여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당신은 오늘 행사장에서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이 더러운 탐욕의 탑이 오늘 비로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준장은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서류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불명예와 오욕으로 점철된 채 끝이 나고 있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러 헌병대를 호출했다. 들어와. 곧이어 무장한 헌병들이 집무실로 들어와 박준장의 양팔을 결박했다. 박철수 준장,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계급장은 압수될 것이며 추후 군사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준장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하나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미라는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은 그녀 역시 밖으로 끌어냈다. 최미란 씨, 당신은 민간인이므로 군사 재판은 받지 않겠지만 영구적으로 모든 군사시설 출입이 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에서 즉시 퇴거 조치될 것입니다. 서윤의 명령은 단호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낸 뒤 찾아오는 시원함과 개운함이었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대령이 조용히 다가와 서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받아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별을 단다는 것은 그만큼 더 낮은 곳을 비춰야 한다는 뜻인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녀는 한 모금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는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이야.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 군단 전체의 건강한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랄 뿐이네. 다음 날부터 제7군단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준장의 구속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환호했다. 서윤은 취임 첫 지시로 병영 식당의 개선과 부당한 사역 금지를 명령했다. 불필요한 의전과 보여주기식 행사는 모두 폐지되었고 지휘관들이 직접 병사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공포와 강압이 지배하던 부대 분위기는 자율과 책임이 존중받는 문화로 빠르게 바뀌어 갔다. 며칠 뒤 서윤은 예고 없이 취사장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지난번 와인을 쏟았던 그 일병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격려를 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손을 저어 그를 제지하고 대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손은 좀 괜찮나? 그때 많이 놀랐을 텐데. 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었어.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군 생활하게 서윤은 취사장을 나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밝고 활기찼다. 그것은 서윤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별은 밤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저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정의를 지키려는 지휘관의 가슴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이서윤 중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공기였다. 그녀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사령부 건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닌 신뢰와 희망의 등대였다. 자,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제7군단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의가 바로 선 그곳에서 그녀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